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네, 2022년 1월 19일 오전 12시 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뉴스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네요. 외신, 인텔, 비트코인 채굴 아식 공개.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채굴할 때요.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도체 칩으로서 채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식이 바로 그런 칩으로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기계입니다. 훨씬 더 가격은 비싸고요. 대신에 효율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비트메인, 우지안이 운영하고 있는 비트메인이라는 곳에서 개발된 그 채굴기가 주로 사용이 됐는데 인텔에서도 바로 채굴기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굴 산업에 인텔이 뛰어들었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 시장이 먹을 게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솔라나 NFT 플랫폼 메타플렉스에 4,600만 달러 투자 유치가 되었다. 아직도 NFT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모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치가 NFT 드랍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많은 명품들도 이제 NFT 상품들을 내놓고 있죠. 세계적인 유행,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NFT 코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면요, 분명히 그 열기는 식을 거예요.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계속해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제 논의 단계입니다.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2022년도도 NFT 코인들의 강세는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에서 NFT 마켓이 열리는데요. 이 NFT 마켓에서는 마스터카드로 결제가 가능할 거라고 하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거래소들에서는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테더 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요, 입금도 가능합니다. NFT 마켓에서 마스터 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그 NFT 코인을 다시 팔면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지죠. 그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원화 입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코인판으로 자금이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카드깡도 가능하다. 도움이 어떤 얘기인지 하셨어요? 카드깡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빗썸에서도 여러분 카드깡이 가능했어요. 옛날에 빗썸에서도 빗썸 쿠폰을요, 카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코인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벤츠에서도 NFT 컬렉션 발행한다고 하죠. 실버 게이트 은행이죠. 친암호화폐 은행 실버 게이트가 4분기 수익이 9% 감소했지만은 암호화폐 고객들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저변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미국 핀테크 기업에서요, 암호화폐 담보 부동산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쉽게 말해서 코인 들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그럼 코인을 팔아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코인에 물린 사람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 미체결 약정 사상 최대 수준 롱, 숏, 스퀴즈 위험 증가.
미체결 약정이 커졌다는 소리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물량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체결 약정이 많다는 소리는 롱이든 숏이든 청산빔이 크게 나오기 직전이다. 지금 자리에서 숏이 나올지 롱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왜? 계속 2달 동안 계속 숏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숏을 청산하기 위해서 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답니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비트 프로젝트 향후 3년 유통량 계획표 제공 예정. 이거예요. 이건 현재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업비트 지금 그 코인 정보 보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본인들 자산의 물량 유통량에 대해서 공지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이래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업비트에서 딱 3개월치만 오픈하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3년치 3년치 스케줄에 대해서 공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내가 오늘 산 코인이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갑자기 엄청난 물량이 풀린다 라고 하면은 그 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또 본인 역시도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들의 이 코인 분배 스케줄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 백서에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백서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 업비트 코인 정보란에 가면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다음 달에 어떤 특정 코인이 엄청난 물량이 유통된다라고 한다면 그 코인은 안 사겠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 공급량 30% 손실 중 중요 가격대 위치하다. 요거 그죠? 우리가 그린 거 그대로잖아. 요거 우리가 얘네들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중요 자리를 보는 자리 요거잖아. 요거 똑같잖아요. 보는 그림들 뭐 해외 뭐 트레이더로 달라 이 그림. 지금 중요 자리다 찝어주고 있죠.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가격 글로벌 통화 공급량 추종 긴축 정책의 약세 전환했다. 미 연준 등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레버리지가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 약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년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은 저금리, 중앙은행 자산 매입 확대, 정부 부양책이었다며 지난 2014년 이후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전세계 통화 공급 증가 추세를 추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간 통화 공급 추이는 2021년 2월 정점을 기록했으며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뒤인 3월 고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도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해 가치 교환 수단으로 받아들여 하지만 6개월 주식시장과 상관관계가 보여주듯 시장은 암호화폐를 위험 자산인 것처럼 거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코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방향성이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여기 보면은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안전자산의 그림을 띄고 있는데 최근 6개월간의 움직임을 보면 주식시장과 연동이 되면서 위험자산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자산의 위험자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는 안전자산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위험자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체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 변동성을 가지고 박쥐처럼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세력들의 놀이터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한동안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지 수단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주식에서 나온 돈들이 코인시장 들어가고 장난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금이라든지 다른 안전자산에 투자했던 금액들이
주식에서 놀다가 코인판으로 넘어와서 놀다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방향성이 없다 아직까지는. 네. 금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금 가격이 올랐다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 가격은 5% 정도 빠졌습니다. 국내에서는 3% 상승했고요. 국내에서 금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달러 가치 때문에 올라간 거지 실제로 금의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는요, 그 두 가지 어디에도요 영향이 없어요. 지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지는 그냥 세력들의 놀이터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이유는 규제가 없어서 그래요. 규제가. 이제 규제가 생기면서 안전자산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위험자산 거래가 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모른다. 네, 영국이 암호화폐 홍보 및 마케팅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 규제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42,000불이 복구됐다. 지금 얼마예요? 42,000불 복구했나? 깨졌나? 지금 42,000불 깨졌네요. 41,600불이네요. 지금 일단 반등은 좀 서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좋진 않다. 엘살바도르 90% 비트코인 채택 일반 대중의 이득이 없다. 뭐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캐나다 유명 기업가 중동 국부펀드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큰 관심. 여러분 오일머니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사실 저는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모르겠어요. 가치 투자 지금으로서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 왔고요. 그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저도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한 방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한 방. 물론 저는 그동안 한 방, 두 방까지는 구경을 했고 이제 세 방째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첫 방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세 번째는요, 저는 중동. 첫 번째는 중국에서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주 쪽에서 들어왔고요. 세 번째는 이 오일머니가 들어오면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거든요. 현재 중동 쪽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약세 사이클 아직 최고가 경신 가능, 가격적으로 아직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요 지난해 5,137건의 암호화폐 범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다단계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요 수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있는데 그 다단계 업체들 역시도 대부분이 다단계 업체예요. 다단계 업체들이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다단계 업체가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 현재 사기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네, 미래에셋에서 코인은행 만든다고 해요. 코인은행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래소인지 원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탁 사업을 한다고 그러네요. 커스터디 사업 하네요. NFT,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뭐냐면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위임받아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알아서 굴려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수익을 해서 여기서 수익이 나오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맡긴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처럼 커스터디 서비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커스터디를 맡기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은 많지만 코인에 대해서 몰라요. 코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죠. 그런데 이런 수탁 사업, 커스터디 서비스를 받으면요, 전문가들이 그들의 돈을 알아서 굴려주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요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K증권에서 테라, 솔라나도 후발주자가 이더리움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위협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분 나쁘게 폴리곤은 빼냐? 테라나 솔라나가 왜 들어가? 얘네가 디파이 사업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테라나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한다는 소리는요, 디파이 산업을 위협한다는 거고요. 그럼 왜 테라나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할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시는 분?
네, 현재 대부분의 디파이는요 이더리움 대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가스비가 한국 돈으로 100원, 1000원 이하였어요. 보통 저도 뭐 1달러 정도에서 대부분의 가스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2년에 와서는요 가스비가 1달러가 아니라 50달러, 100달러, 심지어는 500달러까지 가요. 디파이라는 것은 수합을 통해서 1대1로 교환을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사고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수료를 두 번이 들어갈 게 아니라 한 번 1대1로 맞교환하는 방식, 수합을 통해서 수수료를 아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디파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몇백원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비가 몇백원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수합을 통해서 거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에 수합을 하기 위해서는 50만원, 뭐 10만원, 적으면 5만원, 3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수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디파이에 관련된 대부분의 코인들이요, 솔라나, 폴리곤, 아니면 테라 같은 대부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비용 때문에 그럽니다.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진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가격이, 가스비가 저렴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기술적으로 쉬울 것 같진 않아요. 네, 다음 뉴스도 봅시다. 네, OKEX가 OKX로 이름을 바꿨네요. 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 증가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물량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빼지 않고 모아놓고 있다는 거, 장기 투자로 돌아간다는 거. 이 시장이 만약에 악재가 많고 이 시장이 정말 미래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때 물량을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발란체 기반 커뮤니티, 아발란체 역시도 디파이 관련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그래요. 네, 파키스탄 대형은행 알팔라 고객들 암호화폐 거래하지 말아라. 기존 금융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바레인 소재 거래소 레인 파이낸셜 1.1억 달러 투자 유치했다. 바레인 투자 들어옵니다. 네, JP보건 이더리움 NFT 점유율 디파이 점유율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그거죠. 이더리움에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스 문제 때문에 퍼지긴 힘들지만 NFT 같은 경우는 가스비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한 번만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오히려 디파이보다는 NFT에 좀 더 중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들. 신한금융에서도 NFT에 관련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보여드렸겠지만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디파이 TVL은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TVL은요. 예치금액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 코인 시장 가격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투자되는 금액들은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